영어 독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 힘들게 하는 요인은 바로 전문 용어 아니겠어요? 근데 전문 용어는 어디까지를 전문 용어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스나 택시는 일반 용어입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50년 전이었다, 70년 전이었다면 버스는 전문 용어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시골은 아니었으니까요. 컴퓨터는 어때요? 일반 용어입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 따져서 한 10년 전은 모르겠으나 한 30년 전이면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거의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286 있을 때니까. 그러면 이게 전문 용어는 어디까지 기준일까요? 애매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영어 독해에서는 분명 전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독해라는 게 뭐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 용어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맨날 버스 지금의 뭐 일상적인 그런 대화만 하는 것은 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해는 당연히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건 상식이에요. 근데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다독의 실패? 아니면 구문 독해를 못해서? 라고 했지만 이건 분명 아닙니다. 전문 용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전문 용어예요. 그러나 이거 전문 용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새로운 정보일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알아야 되느냐? 네,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영원히 영어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독을 하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다독에 실패해서 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인데요. 액세스는 접근이죠. 접근의 뭐 가능성, 희망, 하여튼 접근의 약속, 접근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앞으로의 어떤 약속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은 기술, 불평등 또는 정치, 경제, 희망에 대한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의 책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납니다. Individual Economic Fitness. 피트니스란 말은 잘 아시죠? 우리 체육할 때도 피트니스 클럽이란 말 쓰잖아요. 그럼 피트가 뭘까요? 근데 이코노믹 피트니스라고 했어요. 개개인의 경제적 피트니스다. 직역하면 경제 할게요. 경제 적합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한글로 바꾸면 되게 이상하죠. 경제 적합도는 뭘까요? 이렇게 모든 언어는 사실 한 단어 한 단어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합쳤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모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대충 알고 있는 거거든요. 대충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적합도란 말도 사실 우리가 대충 알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더 대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단어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전문 용어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문 용어는 구별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대사에 가는 앞으로의 어떤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럼 이거 어떨까요? Survival of the Fittest. 유명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적자 생존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유명한 다윈의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적자 생존은 전문 용어입니까? 지금은 전문 용어라고 말하기 힘들죠.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라. 그러나 만약에 지금부터 100년 전만 했어도 이건 전문 용어가 맞아요. 지금은요. 아닌 거죠. 그럼 이 단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피트니스의 뜻이 뭘까요? 가장 잘 맞는, 환경에 잘 맞는 놈이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치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잘 맞는 놈의 그러한 리스니까 경제력이 있는 거? 경제력이 아니죠.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경쟁력. 국가도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도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코노믹 피트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폭넓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는 경쟁력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경쟁력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더 피트니스 서바이벌을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환경에 잘 맞는 놈이 살아남는 것은 경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 자체에서 환경이라 경제에서 잘 살아남은 자 그게 경쟁력 있는 거잖아요. 잘 맞는 놈이니까 그게 피트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독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더 강조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영어 독해에서 가장 힘든 것은 구문 독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구문 독해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해를 하시면서 전문 용어라 말할 수 없는 전문 용어를 할게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력이라는 말 못 들어봤으면 거짓말이죠. 그런 단어가 경쟁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예요. 그건 지금 전문 용어 아니죠. 다들 쓰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이 이거 전문 용어니까 이건 알 필요 없어 이러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갑니다. 자, in the 1990s, story went that access to certain tools, internet connection, and the PC would enable access to high-wage jobs. 1990년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간다는 게 뭐예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특정한 도구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즉 인터넷 연결이나 PC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enable access,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고임금의 잡에 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접근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today. 근데 오늘날 어떠냐? It appears that the tools were easier to get than the jobs. 오늘날 그렇게 보이거든요. tool, 그 도구, PC는 얻기는 더 쉬워요. 잡보다 더 얻기가 더 쉬워요. 이제는. 잡이 구하기 더 힘들다는 얘기죠. Ultimately, we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as a home internet access has reached saturation point. So, of course, gaps still remain. The economic lives of working Americans have either not improved or have worsened. 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take into account 계좌에 가지고 넣어야 돼요. 계좌에 넣는다는 게 뭐죠? 세매에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할 사항이 되는 거죠. 우리 어떤 회계장부에 넣는다. 그럼 고려할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into는 고려하다 뜻이 돼요. 우리는 이제는 계좌에 다시 말하면 회계장부에 넣어봐야 돼요.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요. 집에 인터넷이 홈 인터넷이 접근이 지금 saturation 포화 상태까지 갔거든요. Although 비록 물론 그 갭은 여전히 있어요. 못 사는 나라는 포화 상태 아니죠. 있지만 그 경제적 경제삶 노동자들이죠. 일하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삶은 경제생활은 지금 이더죠. 아니라 A 또는 B라는 얘기죠. 개선되지도 않았으며 또는 더 악화됐다. Our wages have stagnated since the late 1970s, while productivity has continued to improve. 시간 페이가 stagnate, 멈췄다는 거, 정체했다. 1970년대 말 이래로 정체해왔다. 반면에 productivity, 생산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개선해왔다. Indeed, from 2000 to 2017, 13, here, where home internet access reached saturation point, hourly wage for 30% of the workforce actually fell. 자, 근데 사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그 시대가 바로 어디냐요? 그 시대에는 집에 인터넷에 그런 가정 인터넷의 접근이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한 시기인데요. 시간당 페이가 30%의 노동력의 30%가 실제로는 떨어졌습니다. The story is worse for workers with only a high school degree, but even college graduates have seen anemic wage growth. 자, 그 이야기가 결국 그 스토리가 노동자들에겐 더 나빠요. 단지 고졸인 사람이죠. 단지 고등학교 학위만 있는 사람에겐 더 이야기는 더 혹독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대학교 졸업생들도 anemic 하면 빈혈이에요. 빈혈기 있는 임금의 성장을 봤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한 임금의 성장을 봤습니다.
And while gender-based wage gaps have narrowed over the last 40 years, race-based ones have been stubborn, persistent. 자, 근데 이 젠더, 성을 기초로 한 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지난 40년에 걸쳐서. 반면에 인종을 기초로 한 그러한 갭 차이는 stubbornly, 고집세게. 사람은 고집세게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끈질기겠죠. 아주 끈질기게도 변함없는 persistent, 지속하는. 네, 변함없이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This is hardly the picture we expected if the internet access increased individual economic fitness. 자, 이것은 거의 우리가 예상했을 그림은 아니에요. 만약에 인터넷의 접근이 개개인의 경쟁력을 증가시켰다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결국 뭐예요? 인터넷은 개인의 경제에서의 적합도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올리지 못했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금 차이가 재밌는 거는 이 젠더, 성에 따른 임금 차이, 남자 여성의 성에 따른 임금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 앞에 나왔고요. 30% 정도가 떨어졌다가 나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향 평균화했다는 얘기예요. 남성도 안 오르고 여성이 오르니까 비슷해진다라는 개념이 된 거죠. 서로에게 더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인터넷이 그런 역할도 했군요.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 나온 거 통계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영어 독해라는 게 아마추어 독해는 상관없어요. 아마추어로 남으실 건 아니잖아요. 아마추어가 뭐죠? 그냥 동화책 읽는 거, 혼자 즐기기. 이거는 사실 혼자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생활에서 정보를 얻거나 또는 정보란 게 뭐겠어요? 당연히 아까 읽었던 이런 것들이 다 정보죠. 정보를 읽거나 또는 시험을 보는 영어 또는 돈 버는 영어죠. 이게 돈 버는 영어. 돈 버는 영어는 어쩔 수 없이 프로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려면 전문 용어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구문 독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양한 독해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독해를 막는 놈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생님, 구문 독해 선생님, 끊어읽기 선생님, 빨간펜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거는 농담이에요. 하여튼 구문독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다독을 맡고 있다. 구문독해는 어떤 경우도 다독을 할 수 없어요.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분이면 이 정도 이런 거 몇 개 정도 읽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10분에 뭐 3개 읽는다, 뭐 4개 읽는다,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대략 10분이면은 이런 지문 정도는 10개 이상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분 이상,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가 10분 안에 10페이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10분 안에 3페이지 읽는다. 그러면 누가 더 이득이겠어요? 제가 더 이득이죠.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독은 아주 중요한 독서에서의 영어 독해에서의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독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선택해놓고 자,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야. 좋은 책은 없어요. 이렇게 선정해서 선생님 이거 책을 선택해 주세요. 이 책 좋아요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으면 그 강사는 아마추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 한 권 읽고 나서 성적 오르기 바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책이라고 말했지 많은 다양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뭐 전문 용어로 합시다 그냥 전문 용어 같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전문 용어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전문 용어 맞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컴퓨터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결국 미래를 예측하면서 쓰기도 하고 현재 가장 끝에 있는 트렌드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트렌드가 뭐예요? 경향이라는 거. 최첨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최첨단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책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 말고도 그 새로운 정보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결국 독해를 잘하는 길인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몰랐다고 해서 단어 몰랐으니까 단어장 들고 설쳐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독해를 더 하시는 게 낫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네, 오늘 여기까지.